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네, 숙박업 수익률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텔이나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어떠한 항목을 첨가하고 삭제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많은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본인이 정확히 연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고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매달 매출에 대해서 이자 주시고 그 다음에 임금 주시고요. 또 각종 필요 경비를 주시고 나서 얼마 정도 남더라 내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중개인들을 통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고 많이 이렇게 접하고 그러실 건데요. 여러분들 모텔의 수익률은요. 타 부동산에 비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상가하고 계산하기가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상가에 대한 수익률,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 다가구, 원룸이죠. 원룸에 대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지만 이 숙박업은 말이죠. 여러분들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에 필요 항목이나 첨가나 삽입을 해야 될 항목이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들이 향후에까지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 또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운영하고 내가 향후에 운영할 모텔의 수익률이 얼마라는 것을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처분한 시점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개 시장에 매매 물건을 이제 내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현재 운영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텔이 연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처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텔 황제가 한 10년 동안 모텔을 운영을 했고요. 현재는 중개 업무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전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좀 편하시겠죠? 현재 보유자 갑이 30억에 대해서 A 모텔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이 6천만 원씩 나온다는 가정하에 한번 수익률, 갑의 수익률을 한번 제가 한번 창출해 보겠습니다. 필요 경비 제일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 인건비가 여러분들 이 정도 규모의 모텔이면은 청소 3명 정도 고용하셔야 되고요. 카운터 직원 2명을 고용하셔야 되는데 청소 직원 같은 경우는요. 매월 한 200만원씩 식대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원 정도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600만원이죠. 600만원이고요. 카운터 직원은 내국인을 고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250만원 정도 이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500이죠. 그래서 인건비는 최소한 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매달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전기세는 월 평균 250만원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연평균을 월 평균으로 한번 계산해 본 금액이고요. 수도세 역시 월 평균으로 한 120만원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가스비 80만원 80만원 소요되고요. 가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심야 보일러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스비가 심야 보일러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스비 정도는 월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냉난방은 전기로 사용하시고 가스는 온수용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세탁비는 매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광고비도 여러분들 한 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비품비 매월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유선 방송비, 국선, 전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월 100만 원. 뭐 객실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타 경비, 모텔이나 호텔을 운영 시에 여러분들 잡비죠. 기타 경비가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모텔이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대해서 필요 경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도세도 역시 지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세는 거의 뭐 이제 매달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광고비 같은 경우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조금 더 지출해야만이 상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총 경비가 한 2,400만 원 정도 매월 매출이 600만 원씩 한 2,400만 원 정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최소한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대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항목으로 포함이 되시죠? 30억에 취득을 했을 때 대출금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20억을 누리시고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한 경우입니다. 20억이면은 제1금융에서 보통 한 3.5%의 이자율을 적용하죠. 그러면은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이자 지급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12로 한 달로 이래 나눠 보면은 매월 이자 지급액이 580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필요 경비로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시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많이 놓치시는 게 세금입니다. 세금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놓치시죠? 매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달, 9월달 보유 기간 동안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세금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세 먼저, 재산세, 토지분과 건물분, 여러분들, 건물분 7월달, 토지분 9월달에 매달 이제 납세를 하셔야 되는데요. 재산세가 한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1,2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12달로 나누면은 재산세가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매월 얼마가 발생이 됩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매월 120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납부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월 12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유 기간 동안 운영하시면서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1년에 2번 납부하시죠? 부가가치세도요.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면 카드 비율, 현금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고할 금액이 좀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평균치를 냈을 때에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2번 납부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월로 나누기 12로 하게 되면은 매월 부가가치세 부담할 금액이 월 한 16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모텔 황제가 운영했을 때 한 10년 이상 됐죠. 훨씬 이상 됐는데
그때는 카드의 개념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주 낮게 책정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로 예약을 하는 부분이나 그렇죠?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납부하셔야 될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여러분들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이제 종합소득세 중에 사업소득을 이제 산출하시는데요. 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타 소득이 없고 모텔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소득이 발생이 된다는 가정하에 종합소득세도 1년에 5월달에 여러분들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6천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세 부담액이 책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매월 여러분들 한 160만 원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세 부담을 가지시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자 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한 거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모텔 사업에 의한 사업 소득이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고요. 사업자,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호텔을 임대를 주시고 어디 직장에 다시 다니시게 되면은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발생이 되고 근로소득도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연금을 이제 받게 되면은 연금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5번을 제외한 기타 소득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사업소득 중에 호텔이나 모텔, 숙박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 2천만 원 정도, 매월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매월 세금을 여러분들 한 44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놓치시기 쉬운 거,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금부터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출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시는데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월별로, 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부담할 금액을 모텔 항제가 책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놓치기 쉬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건물 감가상각분입니다. 건물 감가상각분.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건물이 있죠? 모텔이나 호텔은 복합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로 복합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여러분들 건물에 이제 가격이 있겠죠? 가격이 있고 건물에 이제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건물을 이제 멸실시키고 신축 행위나 이제 재축이나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건물 가격이 가장 높은 거는요, 처음 신축한 시점이 가장 높고요. 건물의 물리적 내용 연수는 우리가 40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년. 그렇다면은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건물의 가격이 높고요. 40년이 지난 시점에는 건물의 가격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년 1년이 지날수록 매년 40년 동안 매년 건물의 감가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건물의 가치가 한 50% 정도, 이 정도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감가상각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건물의 감가상각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30억에 취득하셨지 않습니까? 30억에 취득하셨어요. 여기에는 취득하셨는데 30억에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30억이라는 거죠. 30억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 가격이
토지 가격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 한 40%에서 한 30% 정도 차지해서 총액 60%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텔 황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에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비율이다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토지의 가격은 15억이고요. 건물의 가격이 15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건물의 가격을 15억으로 봤을 때 최초 시점은 15억이고요. 건물이 40년이 지나면 가치가 제로라는 거죠. 네, 그래서 15억을요, 여러분들 15억을 40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0년. 그러면 매년 건물의 가치가 얼마씩 떨어지냐면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매년 3,700만 원. 매년 3,700만 원씩 감가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년 3,700만 원의 감가가 발생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한 달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한 달로. 그러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 3,700만 원을 나누기 12를 하면 매월 얼마의 감가가 발생이 되냐면 300만 원씩 이제 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이 부분도 책정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시점에 여러분들 건물 가치분이 하락된 만큼 매매 가격에 적용이 됩니다. 반영이. 물론 건물 가격이 하락되는 것 플러스 매도 시점에서는 토지 집가 상승분 있죠? 네, 집가 상승분만큼 또 플러스가 반영이 되는데요. 건물 감가 상승분이 집가 상승분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은 매가 요인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가 상승분은 여기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향후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서 자본 이득을 산출하실 때만 토지 상승분을 우리가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인테리어 비용 또는 여러분들 리모델링 비용이나 또는 여러분들 수리수선비. 여기에서 수리수선비는 일반적인 기타 경비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텔이나 호텔은 여러분들 손님들이 본인들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침대, 커튼, 시트, 카바, 이불, 기타 욕실에 있는 비품 같은 경우도요. 전부 이게 나중에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수리수선을 하셔야 되고요. 일부 리모델링도 추진하셔야 됩니다.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30억에 취득하셨고 매월 6천만 원씩 매출이 오른다면 현재 시점의 모텔의 시설은 상태가 아주 양호하겠죠. 그 양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2년에 보유기간 2년에 약 1억 정도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정도 보유하시고 처분하시게 되면은 한 2억 정도의 재투자를 해야만이 모텔을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매년 한 0.5억에 들어간 재투자 비용을 여러분들이 감가 요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매년 0.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월 400만 원에 대한 수수위 수선비 또는 인테리어비를 여러분들이 비축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향후에
이 비용으로서 적금에 들었다 생각하시고 적금된 비용을 모아서 향후에 2년이 된 시점이나 아니면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여러분들이 보셔서 일정한 부분은 침대도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전제품 중에 일부도 여러분들이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용도 또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건물 감가상각분,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인테리어 비용 또는 수리수선 비용을 이 비용을 여러분들이 꼭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삽입을 해야 됩니다. 산입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정확한 수익률을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월 매출이 6천만 원이죠? 월 매출. 월 매출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고 이제 다 이제 공제를 해야 되겠죠? 총 경비가 총 경비가 운영을 하시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2,400만 원. 그리고 이자 지급액이 580만 원. 그리고 세금이요. 매월 세금에 대한 부담액이 440만 원. 매출이 월이니까 지금 월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분에 대한 발생이 월 300만 원. 지출 비용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수리수선비, 매월 400만 원. 여러분들이 지출을 예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지출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월 순수익이 매월 매출이 6천만 원일 때 1,88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순수익과 모텔 황제가 계산하는 순수익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정확한 순수익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하나 포인트 가르쳐 드리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요, 종합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고요. 종합 수익률은요, 이자 수익률, 은행에서 취하는 이자 수익률보다 높아야만이 여러분들 20억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야 되고 종합 수익률, 이자 수익률 이 순으로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여러분 자기 자본분의 순수익을 말하고요. 종합 수익률은요, 총 투자금의 순수익을 말합니다. 이자 수익률은요, 이자율이죠. 3.5%.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 얼마 투자했죠? 30억에 취득했지만 자기 자본은 10억 투자를 한 거죠. 10억분에 월 188만 원. 그리고 종합 수익률은 30억분에 매월 1,880만 원. 이자 수익률은 3.5%고요. 그래서 매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매월 1,180만 원을 순수익으로 봤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월 순수익을 이제 보는 건데요. 월 순수익을 보시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1.88%. 이제 여기에 이제 100을 곱해주는 거죠. 100%. 여기도 이제 100%를 곱해주고요.
1.88%고요. 종합 수익률은요 0.62%입니다. 예, 이자 수익률은 3.5%를 나누기 12를 하면 되죠. 그러면 0.29%입니다. 이자는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률을 보실 때 예, 수익률은요 앞에 이제 연이 빠진 거죠. 예, 연 수익률. 예, 수익률은 월 수익률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연 수익률, 1년치 기간을 보고 수익률을 따지는 건데요. 월 수익률이 1.88%니까 곱하기 12 하면 연 수익률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매년 연 수익률은요 22.6%고요. 종합 수익률은 몇 프로냐면은 7.44%고요. 이자 수익률은 3.5%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높고 종합 수익률은 이자 수익률보다 높고 그래서 현재 보유자 갑이 운영하고 있는 A 모텔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갑은 매년 22.6%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하시면 단순한 이런 수익률이 아니고요. 앞에 연 수익률도 내리져 있지만 그 앞에 또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죠. 네, 세후 연 수익률이 22.6%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중개인이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현재 아니면 내 모텔은 현재 수익률이 35%입니다. 28%입니다. 29%입니다.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부 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중에 숙박업이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연 세후 수익률이 30%를 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 모텔에 투자하지 왜 주택에 투자하고 토지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연 수익률 22.6%면은요 세후 수익률을 봤을 때도 훌륭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20%가 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 수익률이 연 수익률이 5% 선이죠. 5% 선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격 자체도 뭐 10억 미만이고 그러니까 보통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2억, 3억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을 10억을 투자한 상태에서 22.6%의 수익률을 누리는 거죠. 기회비용 자체가 다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호텔이나 모텔, 숙박업은요 타 부동산에 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22.6%가 나온다는 거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과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시는 수익률은요 세전 수익률이겠죠? 사전 수익률이요. 사전 수익률이 내가 운영하기 전에 사전 수익률이 연 세후 수익률 22.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텔이나 호텔을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익률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만이 노력에 대한 대가, 투자 대비 수익률, 향후에 처분 시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이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나오니까 자료도 제시를 하시고 그래야만이 처분도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숙박업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모텔 황제가 브리핑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